자, 다섯 번째는 이제 스타트업의 사업 방식인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전략 하면은 우리가 크게 뭐 핵심 역량, 그 다음에 뭐 빠른 성장률, 마켓 쉐어 이런 용어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과연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경영 전략의 흐름과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경영 전략의 세 가지. 제품 경쟁. 어떻게 하면 산업 조직론 관점에서는 제품 경쟁을 할 때 포지셔닝이라는 얘기를, 포지셔닝 맵 해서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거냐. 그래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갖고 있는 동일한 속성이지만 포지셔닝을 달리함으로써의 제품 경쟁의 우월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게 한동안 지배하였던 이론적 배경인데, 그 이후로 이제 프라할라드라고 인도의 유명한 경영학 구루가 주장하는 핵심 역량, 결국 똑같은 포지셔닝의 기업에 있더라도 똑같은 기업의 어떤 수준인데도 뭔가 그거를 사업을 하는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결국 포지셔닝하고 제품도 똑같지만 그거를 풀어가는 그 사람들의 속성, 기업의 어떤 역량이 그 차이를 가른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원 기반이라는 리소스 베이스드 스토리라고 하는 자원 기반이라는 핵심 역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결국에 뭔가를 가르더라 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대에 오면서부터는 이 두 가지가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스타트업은 가진 것도 없고 제품도 불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둘의 이론을 가지고 명확히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를 설명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얘네들이 그냥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 산업의 게임의 법칙을 바꾸고 하나둘씩 툭툭 튀어나오고 경영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슈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의 이론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새로운 툴이 필요했던 거예요. 얘는 뭐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들여다보니까 자산이 제로야. 그럼 뭔가 이렇게 역량이 뭐지? 인원도 몇 명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에 해결하다 보니까 하나의 이론적 배경으로 혁신적인 이론이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혁신 이론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어떤 나인 캔버스, 어떤 링 캔버스, 캔버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는 하나의 툴인 거고, 그거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워크는 혁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혁신적인 거는 앞에서 얘기 드렸던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한 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놓고 그거를 나인 블럭이라든지 그렸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나인 블럭을 채우는 거를 비즈니스 모델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과거에 비해서 바뀌면서 나온 거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변화가 스타트업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변화로 해석이 되는 거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아주 쉬운 예, 역사적으로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MP3 플레이어 시장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애플이 2001년도에 아이팟, 사실 그때 별로 저는 좋지는 않았어요. UI 지금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당시에 나와 있을 때 상황을 보면은 아이팟이 최초의 제품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98년도에 미국에 리오라는 제품이 이거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나와 있었고, 2000년도에도 비슷한 게 나와 있었고, 심지어 그 이후에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40개 기업이 난립할 정도의 MP3 천국이었습니다.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저 N12라고 하는, 집에 저는 아직도 있는데 한때 지하철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액세서리였잖아요. 딱 걸고 하면은 와 쳐다보고. 네. 남들이 안 믿겠지만 한때는 그랬습니다. 저게 별로 몇 년이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MP3 플레이어의 강국이었고 종류도 많았고 있었는데 애플이 과연 어떻게 이겼을까? 이 부분이 아까 말한 그 비즈니스 모델의 그 두 가지의 전략이 잘 통용되지 않는 중요한 사례인 겁니다. 자, 원가 절감 어려웠죠. 아마 후발주라서 원가 절감한다는 거 쉽지 않고
여기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일부는 이미 한국, 대만 등이 생산하고 있어요. 자체 생산하지 않으면서 원가 절감하는 방법은 쉽지 않죠. 기술 혁신, 엠팩퍼에 대한 기술은 이미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딴 나라에 가지고 있었어요. 디자인, 그렇게 디자인이 뭐 이 산업을 뒤집을 만큼의 혁신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럼 애플 입장에서는 원가도 안 돼, 기술도 안 돼, 디자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식으로 그러면 싸움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고 그냥 뭐 전략을 짜라고 하면 어떤 전략을 짜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략은 다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애플은 승승장구합니다. 특히 애플의 역사를 보면은 이전까지는 컴퓨터 팔고 그럭저럭 회사에서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성공한 게 아이판과 아이튠즈하고 아이파드를 도입해서 한번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을 통해서 또 한번 성장하고 최근에도 역시 스티브 잡스 사후에도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성장의 이유를 이 그래프는 뭐를 하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을 달라요. 비즈니스 모델의 두 번의 체인지가 애플을 딱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 이 중간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애플이 사명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애플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떼어버려요. 아, 우리는 이제 컴퓨터 정도는 기본이고 이런 것도 하는 회사야 하고 회사 자체가 엄청 변신하는 계기가 되는 게 이 아이파드였습니다. 자, 이 아이파드가 성공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공의 법칙을 보니까 프로덕트 경쟁으로 이긴 건 아니었어요. 프로덕트 자체가 엄청나게 새로운 거 아니었잖아요. 그다음 뭐 서비스? 결국 음악이랑 컨텐츠는 똑같았는데 이 둘을 뛰어넘는 뭔가의 새로운 방식,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프로덕트과 서비스 자체가 본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진 않아요. 거기서 약간 마이너한 체인지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메이저 체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를 막 뭔가를 업그레이드해서 뭔가를 화려하게 바꿔서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극히 적다. 오히려 프로덕트과 서비스는 거의 그대로인데 뭔가 혁신적인 한방을 통해서 바꾸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 얘기가 게임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할 만한 방법인 거죠. 내가 새롭게 신제품을 마구마구 연구 개발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된다. 그거 엄청 부담이잖아요. 그만큼 자본도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서비스 마구마구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살짝 제 표현은 비틀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를 더했더니 엄청 새롭게 느껴지는 굉장히 소비자한테서의 뭔가 밸류를 굉장히 높이는 쪽에 강력한 혁신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즈니스 모델하면서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잠깐 그거는 천천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모델이 갖고 있는 혁신적인 가치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거 다음에 여러분이 제품을 그거에 담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의 큰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 이론과 맞닿아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교과서적인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교과서적인 정의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사업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아까 말한 소비자한테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를 설득을 하길래 애플이 그렇게 수많은 쟁쟁한 기업들을, 선배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지금은 홀로 승승장구한 기업이 됐을까? 이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은 딱 이걸로 거꾸로 제가 했네요.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는 기업이 가치를 만들고 전달하고 수익하는지를 근거로 설명한다 했는데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가치, 전달, 수익화. 네, 이게 가려졌네요. 네, 여러분들 기억력 테스트 하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치를 전달하고 수익화.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설명하는. 자,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첫 번째 뭐예요? 가치. 가치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돈 만드는 방법의 여러 가지의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뭐예요? 가치.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멘토링을 드리는 거죠. 절대 사업을 할 때 돈 벌려고 그러지 말라. 그러면 이제 당황해요, 스타트업이. 아, 근데 돈 벌려고 왔는데 왜 돈 벌려고 하지 말라 그러지? 자, 그 얘기는 이런 의미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 고객이 필요한지 뭔지에 대한 가치 필요성을 주고 그게 정말 필요한지가 확인되면은 그거를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하나의 로직을 만들어내는 논리적 설계가 비즈니스 모델에 담겨져 있는 데피니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고객의 이게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의 법칙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기존의 것과 다른 어떤 게임의 법칙을 변경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사업 방식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무조건 가치입니다. 가치. 자, 그런데 가치를 얘기하면은 어렵죠. 가치. 뭐 우리가 가치라고 하면 부동산 가치만 해도 왜 강남은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브랜드잖아요. 거기에 뭐 강남에 짓는 아파트는 뭐 철을 뭐 금덩어리로 바르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규격인데 강남이 주는 아파트 가치는 뭐 10억대고 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왜 이럴까요? 자, 그러면 동일한 물건에 소비자가 인식하는 뭔가 가치라는 건 소비자가 인식할 때에 단순히 제품이 주는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강남은 왜요? 여러 가지의 거기 살게 주는 그 건물이 직접적으로 주는 혜택 말고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치를 얘기할 때는 첫 번째, 고객으로부터의 어떤 가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에서의 이 제품이 주는 가치는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고객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뭔가 제품과 수요가 불일치해서 뭐 참고로 제가 예전에 다녔던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설탕을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은 팔리기가 바빴어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필요 없고요. 뭐 포장도 그냥 대충 해서 갖다 팔렸어요. 그런 시대에서는 이런 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 만들면 팔리니까. 근데 지금 같은 시대는 어떻게 돼요? 과거의 시대하고 달리 어떻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주지 못하면은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잘해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주는 첫 번째 순서에 왜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있을까요? 모든 가치의 원천은 고객으로 나온다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바라보는 혁신 이론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근데 고객은 저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도 고객이지만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알 수 다 아나요? 알아서 막 나 이거 해달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고객 자신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줘.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부터의 혁신이 나오는 거죠. 혹시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미투.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의 장점을 잔뜩 모아놓은 제품이 되는데 그럼 성공할까요?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도 모르는 잠재적인 욕구를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서 그거의 가치를 전달해서 딱 그게 먹혔을 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자, 유명한 그 크리스턴 클레이튼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즈니스 모델의 코어는 뭐냐? 고객 가치를 어떻게 심플하게 전달하냐? 명제는 명확하게. 딱 듣고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서비스의 가치는 이겁니다. 우리 스타트업 IR 할 때 이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럼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러면서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자, 고객들은 물건을 사는 것 같지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다. 아까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A 브랜드 아파트인데 뭐 그게 강남에 있냐, 여기에 있냐, 다른 경기도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찾는 이유는 그 아파트를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잡이라고 하는 걸 삽니다. 이 잡이라는 게 일자리가 아니라 고객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가치를 사는 거예요. 자, 강남의 아파트를 뭐 20평의 작은 아파트를 비싼 돈 주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서 얻는 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사는 거죠. 자, 그런 좌합들을 우리가 뭐 인터뷰하면 다 나오나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방향을 설릴 때 경쟁사보다 나은 가격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런 IR 할 때 나오는
우리 제품은 경쟁사보다 40% 싸고요. 그 다음에 5배 빠르고요. 뭐 빠르고요. 저 이런 얘기를 저기 대전에 있는 어느 동네 가면은 그 모 연구소에 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에 가면은 IR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 빠르고요. 싸고요. 더 좋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런 제품이 거기서 많이 쏟아져 나오면은 왜 거기 있는 기업이 이렇게 대박이 안 나왔을까? 그쵸? 그런 논리라면 다 사야 되고 다 있는 거 다 갖다 바꿔야 되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한테 주는 가치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고객이 반대로 또 고객이 누구냐 또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얘기를 해요. 소비자가 주는 관점의 가치를 설득하려면은 두 가지의 우리 머릿속에 심리학적인 이 시소 게임이 있대요. 내가 뭔가의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얻는 혜택과 그거를 위해서 배워야 되고 뭐 앱은 깔아야 되고 뭐 물어봐야 되고 이런 고통이 머릿속에 한순간에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게 직장 생활하고 바쁜 사람들 뭐 새로운 거 나오고 뭐 싸다고 해서 막 덜컥 안 사잖아요. 우리 이제 한두 번 낚이지. 자, 그거를 뚫고 가려고 그러면은 이 저항감을 뚫으려면은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를 주면은 내가 정말 불편해서라도 뭔가 가서라도 하잖아요. 그 저항감이 10배 정도가 있다라는 거를 하버드 스타트업 시크릿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 할 때는 뭐 나인 캠퍼스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치라는 거는 알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원가가 있을 거고 그 원가를 통해서 기업에 마진을 붙이는 게 가격이 될 거고 그 가격을 뛰어넘는 게 가치인 거겠죠. 계산을 하면은. 근데 기존의 방식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추격형 경제라고 했을 때는 일본보다 싸게! 지금 중국이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원가를 막 낮춰가지고 가격을 싸고 품질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였죠. 기존에. 근데 그 격차가 갈수록 줄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가격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로직은 다른 접근이 필요했던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위에서부터 탑다운식으로 내는 이런 방법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원가하고 가격의 어떤 갭을 늘리는 방식의 접근이 아닌 가격은 그대로 하고 가치를 높이는 방식. 그거를 저는 제가 볼 때는 V에서 P를 빼는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치를 높이고 가격을 줄이는 방법이 중요한데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최근에 찾아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AC 닐슨이라고 전 세계의 소비재를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고객의 어떤 구매 행태를 조사하는 제가 CJ에 있을 때도 AC 닐슨 데이터를 구매해서 보고 있고 꽤 이 업계에서는 닐슨 하면은 그 소비재 CPG 인더스트리에서는 아주 유명한 시장 조사 기관이죠. 그 기업이 닐슨 브레이크스루 이노베이션 리포트 아주 혁신적인 뭐 리포트에 대한 거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게재된 거를 제가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성공한 제품들, 한국에 들어온 게 몇 개 없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들 취향이 아닌지 성공한 소비재 제품들을 쫙 보니까 그들 제품들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제품이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막 원재료에 뭐 유기농에 뭐 엄청난 재료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오히려 소비자들이 필요한 뭔가를 명확히 해결해 줬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제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괴로운 거죠. 우리는 잘 만드는 건 열심히 해왔는데 소비자가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찾아가야 돼?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찾으면은 여러분은 프로덕트에 불과한 거지. 아까 말한 원가와 코스트, 프라이스에 충실한 기업이지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닐슨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만으로는 가치 창출이 어렵다. 어쩌면 이거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하나의 요인인 거지 여기서의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주 쉽고 간단한 얘기, 우리 와이퍼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와이퍼 기업의 동의를 받은 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 대리 손세차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한 3년 전에 출시가 돼 있죠. 와이퍼라고 하는 직관적인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모바일 앱으로 자동차 그 세차 서비스를 예약을 하면은 제가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픽업을 해서 차를 가져가서 세차해주고 뭐 한두 시간 뒤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 혹시 뭐 세차하는데 뭐 불신도가 떨어질까봐 그 세차하는 과정을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운전하는 사람이 뭐 대리운전처럼 사고 날까봐 중간에 막 촬영을 해줘요. 그만큼 신뢰도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서 진입했는데 중요한 거. 그래서 딜리버리 비가 공짜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초기에. 그럼 저 같으면 하죠. 자, 하는데 이게 공짜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는 3, 40대 중형차를 가진 직장인들의 어떤 부분의 가치를 여기가 건드리면은 좀 더 이 사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업을 여러분이 새 차라고 보면은 혁신적인 가치는 없죠. 아마 그거를 카피하는 것도 굉장히 쉬울 거예요. 뭐, 나도 공짜로 할래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만약에 가치를 설계하는지는 이따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서비스가 지금 나름대로 계속된다는 거는 단순히 세차가 아닌 세차 외에 주는 뭔가 혁신적인 가치가 있다. 자, 그거는 뒤에 몇 가지 사례를 하면서 따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보면은 이런 책이 나와요. 우리가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죠. 자,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사업하지 마세요. 뭐예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업의 방향이 고객의 문제에 포커스되어 있는 것만이 명확한 스타트업의 사업 방식이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하고도 맞닿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여러분의 관점을 가질 때 내가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에 관련된 뭔가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찾아질 것 같지만 의외로 잘 안 찾아져요. 왜냐? 내가 있는 거를 중심으로 바라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기술을 잠깐 밀어두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보면 고객이 가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그 중에서 내가 해결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거꾸로 기술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문제를 보고 문제에 맞는 기술을 찾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사업의 아이디어가 더 풍부해지고 더 큰 사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